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블린이라는 사람이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최소한 주에 60시간 정도 일해야 된다는 거죠. 주 5일 일하면 12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실렸네요. 적어도 평일에는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좋겠고 주당 60시간이 생산성의 최적점입니다. 지난달 말에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는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사업부에 주 60시간 근무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60시간이면 주 5일 출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2시간씩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AI 경쟁이 엄청나게 가속화되었고 이제 마지막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 경쟁에 이길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블린 창업자가 주 60시간 근무를 주장하는 것은 치열한 AI 개발 경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주 52시간 기술 기업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나라 망할 겁니다. 주당 60시간 최소가 60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최대는 뭐 각자의 이름 건강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 업무라는 것은 임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임계점을 넘어야 그때 재미도 생기고 생산성도 향상되고 성과도 나오거든요. 그 재미를 넘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미를 넘어서는 것이 어떤 사람은 주 60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 70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과로사회 뭐 독일 여러분들 무슨 한국계 학자가 무슨 과로사회 이렇게 해서 유행을 하는데 그게 다 이런 뭐죠. 좌파 진영에서 만든 일종의 이데올로기지 않습니까? 일의 과로란 게 어딨냐 이야기죠. 본인이 몰입하게 되면 일만큼 재미있는 게 어딨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 지식인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독일에서 무슨 공부하던 사람이 뭐 얇은 책을 무슨 과로사회다. 어떤 사람은 과로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재미가 될 거 아니에요 일이. 이렇게 일을 안 하면은 패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젊은 날부터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해야 생산성이 오르고 재미가 있고 성과가 나오는지 알지 않습니까? 일은 찔끔찔끔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찔끔찔끔하면 생산성도 향상되지가 않죠. 찔끔하면 재미도 안 생깁니다. 임계점을 넘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좌파 정부가 참 위험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빅테크와 스타트업들이 하루 건너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속도전과 순위전을 동시에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나오면은 AI 모델은 바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경쟁 제품하고. 오픈 AI가 12월에만 12개 서비스를 내놨는데 AI 모델이 출시되자마자 성능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직원의 업무 강도가 강해졌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고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설득할 그런 여지는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근로자가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연마하는 장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그러면은 생존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살면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렇게 비실비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하고 이런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보조가 맞추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삼성하고 일을 하면 학을 뗐을 거예요. 왜? 사람만 콜하면 그 사람은 쉬고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뭐 주 52시간에 걸려가지고. 다 넘어가는 겁니다. 기본을 모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당 60시간의 생산성이 최적점이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60시간도 작다고 보니까 마윈이 996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는 축복이다. 그럼 미친 사람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을 거라고요. 엔지니어들이. 구글이 재택근무 때문에 AI 경쟁에서 밀렸다. 에릭 슈밋 구글 전 CEO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렇게 욕을 하겠죠. 욕을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뒤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전 3시 14분에도 일하는 사람들이다. 글레그 양 XAI 공동 창업자. 이런 공동 창업자가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임계점이 있는 거죠. 임계점. 임계점을 넘어야 성과도 생기고 생산성도 향상되고 업무 몰입도도 증가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죠. 재미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럼 뭐 낙오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오픈 AI에서는 주 6일 출근하며 퇴근 시간을 한참 넘겨서까지 일하는 것이 흔한 풍경에 당연한 일이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제미나이 직원들이 버그를 수정하려고 주당 100시간 근무해서 120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덕분에 열흘 만에 문제의 80%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니까 삼성이 이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각자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고 최소한 내가 젊은 날부터 일을 해온 것은 일이라는 것은 임계점을 돌파해야 그때야 재미도 생기고 몰입도도 생기고 성과도 생기고 생산성도 오른다. 그리고 기량도 향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방송을 거의 매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화 나눈 방송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유튜브에서 생긴 게 아니고 학위 마치고 이러면 한 30년 정도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주제를 다 자기 편의에 맞춰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이렇게 실방송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자기가 만든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인 실방송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 까는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소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거든요. 소재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지적 훈련이 잘 안 돼 있을 테니까. 오전 3시 14분에도 일하는 사람 손들으라는 의미에 여기에 저는 오전 3시 16분인데 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면 비교평가를 받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저는 평생 동안 참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믿음은 일단 인풋 노동 투입을 많이 들여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성과도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온다는 겁니다. 일에 몰입하는 것은 그 어떤 재미보다도 강력한 중독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그다음에 생산성 재미 성과 아이디어 창출 등이 모두 따릅니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었어야 그다음에 모든 것이 손에 들어옵니다. 일을 적당히 적게 하면 재미 생산성 성과 모두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글로가 함께 물어본 겁니다. 내 생각을. 말씀하신 내용은 일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 투입량과 생산성 창의성 성과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 지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단순히 시간만 채운 게 아니라 몰입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과정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성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계점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날 일 많이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뭐 그때는 그게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요령껏 일하게 되면 다음에 깝깝해지는 거죠. 여기 백경님이 일 많이 한다고 죽는 법은 없습니다. 안 죽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